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우주에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보다 먼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뉴스로 보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미 지도 위에서 좌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미사일일까요? 전투기일까요? 아닙니다. 정보입니다.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판단하고 누가 먼저 연결하느냐. 그 차이가 전쟁의 결과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지금 우주에서 내려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 그리고 스페이스X. 많은 분들이 이 회사를 로켓 회사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입니다.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 회사가 아닙니다. 데이터 회사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로켓은 눈에 잘 보입니다. 화려합니다. 폭발하고 날아오르고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그런데 진짜 돈은 그 장면 뒤에서 만들어집니다. 위성입니다. 통신입니다. 데이터입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을 쏘는 회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 전체를 돕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위성을 수천 개 올립니다. 인터넷을 깝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닙니다. 전쟁에서도 쓰입니다. 통신이 끊긴 지역에서도 연결을 유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에도 명령이 끊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드론이 날아갑니다. 좌표가 전달됩니다. 부대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뒤에 위성이 있습니다. 즉 이제는 땅에서 싸우기 전에 우주에서 이미 승부가 갈리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기업은 얼마나 강해질까요? 단순한 기업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 전략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스페이스X를 그냥 민간 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간 기업이지만 사실상 국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뒤에 있었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연결이 없었습니다. 부품은 있었고 기술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묶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엔진과 발사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위성과 통신, 전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은 항공기와 위성 플랫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은 하나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크지 않았고 돈의 흐름도 약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움직입니다. 칼 지분을 매입합니다. 그것도 딱 4.99%. 이 숫자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냄새가 납니다. 왜 5%가 아닐까요? 왜 굳이 4.99%일까요?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찍은 숫자가 아닙니다. 선을 넘지 않으면서 존재감을 확보하는 숫자입니다. 겉으로는 조심스럽지만 안으로는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조용히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칼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때는 필요 없다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들어왔습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합니다. 답은 단순한데 무겁습니다. 우주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주는 미래 산업이 아닙니다. 현재 산업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우주를 먼 이야기처럼 느끼십니다. 달에 가는 이야기, 화성에 가는 이야기, SF 영화 같은 이야기. 그런데 진짜 우주 산업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산업입니다. 통신이 연결됩니다. 정찰 정보가 내려옵니다. 자율주행과 연결됩니다. 기상 데이터와 연결됩니다. 에너지와 금융, 국방까지 다 이어집니다. 즉 우주 산업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산업 위에 올라타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깔리면 무섭습니다. 밑에 있는 산업들을 다 빨아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착각하십니다. 우주 산업은 로켓 경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누가 더 큰 로켓을 쏘느냐, 누가 더 멀리 보내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연결입니다. 누가 더 많이 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연결하느냐입니다. 발사하고 끝나면 제조업입니다. 발사한 뒤 위성을 깔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걸 서비스로 바꾸면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돈은 제조업보다 플랫폼에서 훨씬 크게 벌립니다. 여기서 스페이스X와 한국의 차이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스페이스X는 처음부터 로켓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재사용 로켓으로 발사 비용을 낮추고 위성을 대량으로 올리고 스타링크로 반복 수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즉 한 번 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한 번 깔고 계속 돈을 버는 구조로 갔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발사체 따로, 위성 따로, 통신 따로, 플랫폼 따로였습니다. 그러니 힘이 분산됐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칼에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뉴스가 아닙니다. 구조를 맞추려는 움직임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발사체와 엔진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위성과 통신을 잡고 있습니다. 칼은 항공 플랫폼과 체계 종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셋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 협력이 아닙니다. 생태계가 생깁니다. 발사합니다. 위성을 띄웁니다.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 데이터를 서비스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다시 방산으로 연결합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지점입니다. 이건 우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방산이 붙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중요한 건 더 이상 무기 자체만이 아닙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가? 어디를 연결하고 있는가? 누가 먼저 좌표를 갖는가?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전투기 하나를 팔아도 끝이 아닙니다. 전자장비가 붙습니다. 무장이 붙습니다. 정비가 붙습니다. 데이터 시스템이 붙습니다. 한번 계약하면 뒤에 따라오는 돈의 줄기가 길어집니다. 이걸 가진 기업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구조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판 스페이스X가 시작된 것 아니냐고. 과장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보면 완전히 뜬금없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지금 당장 스페이스X와 같은 수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멉니다. 하지만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투자에서는 늘 방향이 먼저입니다. 완성된 다음에 보는 사람은 늦습니다. 구조가 만들어지는 초입을 보는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여기서 투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뉴스가 나오면 바로 묻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돈이 몰리나요? 이 질문이 맞습니다. 그리고 답도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돈은 로켓에만 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켓만 보면 놓칩니다. 돈은 데이터로 갑니다. 통신으로 갑니다. 플랫폼으로 갑니다. 반복 수익이 가능한 곳으로 갑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그림이 보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체와 엔진이라는 가장 기초이자 가장 필수적인 축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위성과 통신, 전자 시스템이라는 눈과 신경망을 담당합니다. 칼은 플랫폼과 체계 통합이라는 몸통을 담당합니다. 이 세 개가 연결되면 단순한 제조업 묶음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런 연결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연결은 규모를 만들고 규모는 이익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포인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주 산업에서 가장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쪽은 꼭 가장 화려한 쪽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루해 보이는 쪽일 수 있습니다. 부품, 통신, 전자 시스템, 정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주 산업을 보는 눈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자꾸 로켓 발사 장면에만 시선이 갑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봅니다. 한 번의 발사가 아니라 그 뒤에 몇 년 동안 이어질 수익 구조를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와 칼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건 그냥 지분 매입이 아니라 뒤에 무엇을 연결하려는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커지면 경쟁이 줄어듭니다. 경쟁이 줄어들면 혁신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긴장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려합니다.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것 아니냐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선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축이 먼저 서야 전체 생태계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독점 우려와 초기 육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4.99%.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이 질문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투자에서 영향력으로, 영향력에서 지배력으로 판이 한 번 더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칼은 완전한 민간 기업도 아닙니다. 정부 지분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언젠가 방향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누가 중심이 될까요? 이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시작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미 늦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너무 앞서 있고 스페이스X는 이미 커졌고 한국은 너무 늦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에서는 늘 역설이 있습니다. 완전히 늦은 시장은 오히려 기회가 없습니다. 너무 이른 시장은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런데 구조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은 가장 흥미로운 구간이 됩니다. 지금이 딱 그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단순한 기업 뉴스로 보면 아깝습니다. 훨씬 크게 보셔야 합니다. 이건 한국이 우주와 방산, 데이터 산업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에 대한 힌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10년 뒤 우주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돈을 버는 기업, 한국에도 나올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미국은 보여줬습니다. 민간 기업 하나가 로켓을 쏘고 위성을 깔고 전쟁의 통신을 바꾸고 세계 인터넷 지도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기업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바꾸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하나와 칼, 그리고 하나 시스템. 이 세 축이 연결되면 아직은 작지만 분명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스페이스X처럼 되려면 기술도 더 필요하고 시장도 더 키워야 하고 정책도 받쳐줘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지금은 그 방향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보이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은 지나가고 나서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때 가서 보면 늘 똑같습니다. 아, 그때가 시작이었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큰 이야기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왜 미국은 우주를 민간에게 맡겼을까요? 왜 국가가 직접 다 하지 않고 일론 머스크 같은 민간 기업을 앞세웠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 흐름까지 연결해서 보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런 흐름은 한번 놓치면 나중에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구독하시면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습니다.